네, 글로벌 시장 점검하고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초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미국보다는 비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는 어땠습니까? 우선 홍콩 증시는 연초 대비해서 25% 정도 올랐고요. 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네. 미국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 같은 전체 이제 매크로 자금 움직임 현상에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신흥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로의 자금 회귀 현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투자됐던 것들을 네. 왜냐하면 본국의 환율에 대비해서 약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귀가 됐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유럽 쪽에 있는 투자은행 분을 만났거든요. 네. 그분들 얘기는 유럽 쪽은 그런 회귀 현상이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아시아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미국의 이제 쏠림 현상이라든가 그걸 붙들고 있는 현상이 강하다. 다만 미국 달러 약세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뭐 어제 그저께 CPI가 잠깐 올라가면서 이제 이자율 낮추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고가 되면서 미국 달러가 다시 약화를 멈췄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아시아 신흥국으로 많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선 IPO 시장이 굉장히 붐이죠. 그래서 연초에 거의 한 200개 정도 IPO가 있고요. 하반기에 170개 정도의 IPO가 예정되고 있어서 대부분 테크 기업 아니면 요즘 최근 또 떠오르는 추세는 이제 바이오 그런 기업들이 상장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홍콩 증시 유동성 증가로 이루어지고 그럼 유동성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투자 입장에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홍콩 증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 증시는 현재 IPO 붐이 불면서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아무래도 가장 강한 무역 분쟁을 펼쳤던 국가가 당연히 중국이 되겠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때보다는 2기가 조금 덜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엔비디아 H20의 중국 수출 허가를 내리면서 미중 관계가 해빙 모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1기 때보다 중국이 더 준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강해졌죠, 중국이.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히토리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무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히토리오하고 HT20 칩 제재 서로 맞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히토리오 수출을 시작하면서 라이센스를 부과하는 게 한 달 전이고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맛 교환으로 이번에 HT2 칩을 수출을 재개시켜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그게 라이센스가 발급된 건 아니고요. 젠슨왕이 그게 더 기대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 제재되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우선 AI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섹터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다음으로 긍정적인 섹터들이 중국의 테크주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샤오미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텐센트하고 알리바바는 각각 7%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이 이 무역 협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20 수출 허가 소식이 나오기 전에 사실 중국은 광물을 통제하겠다, 수천 개, 2천 개가 가까운 광물을 통제하겠다라고 엄포를 했습니다. 이 전략이 통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히토류 수출이 막히면서 이제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 생산 라인을 잠시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 보안 산업 전투기에도 들어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들을 사실 수출 재개를 얻어내면서 향후 뭐 다른 품목들을 더 완화를 시켜줄 텐데 다만 1차 무역 전쟁 때 협의에 도달하기까지 한 18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에서 145, 125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다만 미국, 중국이 그런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 첨예한 국가 보안으로 점철되는 데서 이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뭐 기업의 제재라든가 아니면 풍력벌 제한이라든가 이런 관세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마자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중단됐다, 전투기 생산도 차질을 빚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급망을 다시 재정비를 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상무님. 우선 히토리 네. 같은 경우에 특히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토리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이 이제 수출 금지를 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네. 수출 금지이고요. 수출 제한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허가를 줄 때 속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들에 대한 라이선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지급하는 거를 굉장히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미국에 영향을 많이 간 거라서 중국의 이제 히토리 수출 아니면 다른 광물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글로벌 아무래도 무역이나 이런 네.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GDP가 예상을 상회했고 지금 경제 지표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적극적인 유동성을 풀면서 재정을 좀 경기를 일으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효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우선 네.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내놨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장 네. 큰 거였었죠. 근데 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돈을 빌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네. 내수 부양 정책에서 특히 이구환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있던 상품을 뭐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는데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들, 이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GDP 5%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의 CPI가 오른 것도 그 관세 영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발현된 거잖아요. 네. 중국 3분기 GDP가 약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3분기 GDP가 약화된다 그러면 어떤 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면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들, 추가적인 금리 인하, 네. 그다음에 더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들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GDP가 좀 늦춰졌다, 경제 지표가 중국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럼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부양책들이 좀 나올 네.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이 나오는 점은 당연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첨단 산업 육성이 굉장히 효과를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기술력,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금 네. 중국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네. 가장 선호하는 섹터가 테크 섹터거든요. 테크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정부가 민간 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것들, 가장 상징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시진핑이 이제 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과거의 테크 기업을 마윈이 발언을 잘못해서 때려대기 시작하는 것들을 180도 선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중국 공산당의 특성상 아니면 중국 거대 정부 조직의 특성상 수장이 한번 그런 걸 발표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그 지도층이나 네.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과잉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테크 섹터 굉장히 전망이 크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사실 AI에 대한 투자 산업이 2028년 정도까지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투자의 68%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 2, 3년간 엔비디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럼 나머지 추가로 상승할 부분을 중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테크 산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망이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중국에서 얘기하는 항생테크 밑에 있는 하위 종목들 말고도 로보틱이라든가 아니면 AI와 더 관련된 휴머노이드라든가 네. 이런 섹터들도 굉장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테크 기업에게 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점 모멘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빅테크로 돌아가서 올해 엔비디아 주가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눈에 띄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TSMC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서 중국 테크 기업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테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테크는 저는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익셉셔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달러의 약세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미국 달러 약세가 되면 이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머징 국가로 올 거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 안에서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 종목들,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라든가 유망한 종목들이 있죠. 다만 매크로 측면에서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머징 국가, 특히
MSCI 이머징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25% 중국이거든요. 또한 한국도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그런 유동성 장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궁금해지는 게 엔비디아가 수출이 막혀 있는 동안 하웨이가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자체 칩으로 중국 시장을 독점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H20 수출이 다시 재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하웨이는 어떤 타격을 받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화웨이가 지금 이 칩 재개 때문에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고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네. 우선 SMIC라든가 하이곤 정보기술도 있고 중국판 엔비디아는 캠브리콘도 있고요. 수출 칩 제재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것들이 살짝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국산 대체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 칩이 재개되긴 했지만 다만 향후 이뤄질 거는 중국은 불신하고 그리고 양 국가 간의 대립은 계속 지속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국산 대체화를 가속화할 거기 때문에 화웨이의 장기적인 측면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자체도 좀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웨이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렇게 테크 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시장도 놀랍도록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이런 수치적인 측면도 나오고 있는데 비아디는 어떻게 보십니까? BYD를 대변된 중국의 전기차들 엄청 많죠.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출하량을 보면 10개 탑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자동차 기업들 중에 중국 기업이 7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BYD 밑에 테슬라고요. 그 밑에 있는 우링이라든가 진리 자동차, 그 밑으로 복스와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산업 장기적으로 전 세계를 석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중국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현실적인 입장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의 기술력이라든가 네.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만 현 시점에서 약간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접근하실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BYD가 촉발한 가격 전쟁. 사실은 이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섹터가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 빼고도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200개에서 300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에서 구조조정, 컨설리데이션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전기차 기업들 5개나 아니면 더 넓혀서 10개 정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기차 아니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기업들로 활동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도 또 테크 쪽에서도 중국의 기술력,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중국이나 홍콩 증시를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중국 홍콩 증시 한번 특히 홍콩 증시는 다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IPO 붐들 때문에 홍콩 증시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이제 홍콩 증시 거래량을 견인한 주된 세력이 또 있거든요. 첫 번째 세력은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커넥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후강통을 통해서 남양 방향으로 홍콩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주로 매수했던 종목들이 항생테크에 포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샤오미, 알리바바, 이번에 BYD 전기차도 항생테크 지수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전체 홍콩 거래량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증시 유동성이 좋아지고 이머징 과학을 움직일 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국을 접근할 때 미국에 상장된 ADR, 중국 홍콩에 있는 H지수, 그다음에 본토에 있는 A지수로 대변이 되는데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홍콩 시장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 향후 중국 본토의 증시가 아니면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본토 A지수, CSI 300이나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홍콩 증시를 한번 지금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IPO 붐이 불면서 홍콩 증시에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홍콩 증시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테크 기업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시장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좀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흐름은 탄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소식까지 나온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자산운용사의 CIO 분들과 뭐 간단한 미팅 같은 걸 네.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제 한국에 있는 자산운용사, 증권사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고요. 특히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한 달 만에 한국이 새롭게 등장한 혜성처럼 네. 등장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증세, 근데 한국으로 투자가 될 때,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이 움직였을 때 네. 지수에서 움직이는 자금들인데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요. 또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은 신정부의 노력으로 네. 많이 해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받아서 저평가된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보다 종목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뭐 종목들 굉장히 크게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SK하이닉스랑 주가가 차별화가 되면서 부진을 겪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담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십니까? 저는 매수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 거의 2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론칭한 상품이 있거든요. 한 달 네. 전에. 그래서 네. 홍콩에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저희가 2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 대비 20% 삼성전자 상승,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면 40%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움직임, 내가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하는 타이밍을 적절히 잡으시면 그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 가지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홍콩에 상장돼 있다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밸류가 낮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매크로인사이트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